이렇게 오시면 이게 많은 약속들을 늘 하시잖아요. 네, 몇 년 전에 최고위원 출마하셨을 때도 제가 뭐 대담도 많이 했었고 그때도 이제 전북을 자주 찾아오고 소통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그때 당시에도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은 그 뒤로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네. 늘 저희가 정치인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필요하고 급할 때만 찾는다. 선거 때만 찾아와서 표를 달라고 한다. 그런 행태가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후보님의 보좌진들도 사실 마찬가지였고 또 필요하고 급할 때만 찾고 저희가 필요할 때는 정작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불통의 이미지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지난 최고위원 선거 후에도 전북을 자주 찾았고 전북과 관련한 인터뷰도 했고 또 전북의 전북도뿐만 아니라 전북의 여러 지역에서 저를 찾기도 했고 전북도, 남원, 익산 여러 시장 군수들이 저를 찾아서 같이 소통하고 지원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선거 때만 찾았다는 말씀은 죄송하지만 일반론일 수 있지만 제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과의 소통을 말씀드린 거고 언론과의 소통은 전북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했고 특정한 어떤 언론사와의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일반화시키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북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대변자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치인들이 일반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한다라는 말씀으로 일반화하기는 저는 조금 다른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는가 하는 것은 저와 전북이 함께 합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과 저의 구상을 일반론, 선거 때 지나가는 것으로 만약에 치부하거나 또는 전북의 언론들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저는 그것은 좀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첫째로 지금 우리는 민주화 이후에 민주정부가 호남을 강력하게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첫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있었지만 지금 정도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이재명 정부의 그 이전에도 전북의 정치적 대변자들이 있었지만 전북 출신의 당대표도 있었고 총리도 있었고 정치적 대변자들도 있었지만 그분들이 일을 했던 정부의 발전 의지가 호남 발전 의지가 지금만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치적 대변자들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강력하게 협력적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김민석이 민주당 당대표가 되면 가장 강력한 호남 발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강력한 전북 발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김민석 당대표와 가장 강력한 당적 협력의 케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 네 번의 민주정부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북의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에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떤 전북 정치인도 저만큼의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가운데에도 이미 메가 프로젝트의 후속 계획에 전북을 포함시키겠다. 현대차의 투자 계획을 확대 강화하겠다. 다수 협력 기업 유치를 성사하겠다. 미국과 중국의 AI 관련 새만금 투자를 성사하겠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전북 금융중심을 강화하겠다. 새만금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새만금 개발 기간을 초압축할 수 있는 재원 확대 계획을 마련하겠다라는 6개의 매우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과 중국을 이야기한 것도 어제 광주에 있는 KBC에서 토론 중에 전북과 관련한 얘기도 나왔고 또 제가 정청래 후보에게 대한 질문을 통해서 미국에 혹시 AI 관련한 한국의 투자 계획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건 알고 있는 분이 국내에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AI 관련한 투자를 다 미국 내에서 하는데 AI 관련해서 미국 외에도 혹시 우방국에 투자할 경우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법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지원의 1호로 통과된 AI 관련 기업이 리플렉션 AI라는 미국 정부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한국 기업과 합작을 해서 한국 투자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많이 모릅니다. 제가 어제 정청래 후보에게 물었는데 당에 있는 현재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 대부분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는 상당히 토론을 해왔습니다. 이런 등등과 중국의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에게 새만금 투자를 권하고 제가 리창 총리를 만나서 새만금 투자조사단 파견을 다시 요청했고 저는 미국에는 현재 미국 정부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아마 가장 최고 수준의 인맥을 가진 사람이 하나일 것이고 중국도 지난번 방문도 했고 청와대 인맥을 통해서 또한 그러한 인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등등과 그다음에 최근에 논의되는 이 희망고문을 끝낼 새만금의 집중적인 개발은 그냥 빨리 끝낸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빨리 끝내면서도 의미가 있는 개발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초단기 재원 집중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근데 현재의 우리 국가의 재원 규모상 아마 반도체 초수익으로 해서 내년에 예를 들어 100조 정도 또는 몇 년간에 100조 단위의 초과 세수가 형성된다면 이것이 아마 추가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아주 드문 하나의 조건이 될 텐데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구상과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전북에 필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전북 소외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만들어갈 아이디어와 추진력, 그런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크리에이티브를 갖춘 설계사와 추진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명확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전북의 발전, 새만금의 발전을 추진해 나갈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인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정치인이 전북의 미래는 김민석의 미래이고 김민석의 운명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저의 미래와 그리고 20년 전에 처음으로 새만금 대특구를 제기하고 새만금 위원회 위원장이 돼서 그때 느꼈던 저의 어떤 운명적인 느낌을 사실은 전북의 도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20년 전부터 이야기해왔지만 새만금을 전북의 새만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을 전북의 새만금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만금, 아시아의 새만금, 세계의 새만금으로 보는 관점을 가져야 새만금은 성공한다. 그때에만 새만금은 전북인에게도 최상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북의 새만금으로만 보고 좁게 접근하면 저는 계속 이 지지부진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이러한 여러 가지의 오늘 저의 제기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제기된 것도 아니고 이번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서 굳이 이 플랜을 제기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과감하고 크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무리일 수도 있는 플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전북 메가 플랜을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하고 시작한 3대 메가 플랜과 이것은 교집합입니다. 부분도 있고 교집합도 있고 새로운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대통령님과 정부가 시작한 일 그와 연결되는 교집합을 확실하게 하고 교집합이 아닌 새로운 내용을 확실하게 전북의 황금시대와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가겠다. 그것을 앞으로도 지속될 민주당의 강령적 플랜으로 만들어 가겠다 하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저는 제게 민주당의 당대표로 일할 기회를 주시면
그 2년이면 이 전북 메가 플랜을 당과 정부의 플랜으로 안착시키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 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사실 오늘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가 쭉 지역마다 다니면서 내용을 바꾸는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부산 연설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20여 년의 민주당의 어떤 역사, 약 30여 년의 민주당의 역사, 20여 년의 야인의 생활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민주당의 어떤 적자로서의 컴백, 복귀를 알리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지금까지의 정리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의미 있는 오늘까지 가장 의미 있는 연설은 저는 오늘 발표하는 전북 메가 플랜입니다. 이것은 미래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미래가 될 것이고 김민석이 현재로서는 현재 당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서 배출한 그래도 손꼽히는 설계사이고 전략가이고 현재로서는 총리를 지냈고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묻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공시켜서 당대표가 된다면 이 전북 메가 플랜을 포함한 더 원대한 플랜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특별히 제가 투표가 시작되는 날 전북에서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전북에서 보통의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전국의 모든 지역이 깜짝 놀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것을 이 전북 메가 플랜의 정치적인 자양분으로 삼겠다 하는 뜻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지의 호소를 넘어서 전북 도민 여러분께 강력한 지지의 연대를 요청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